안녕하세요, 로섭입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일에 토론토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와 취업, 또 이민과 비자를 주제로 한 토론토 커넥트 교회 주최 커넥트 2020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진로와 취업 파트를 맡아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유학생분들을 위해서 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법, 또 취업 실전 노하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제인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제가 이 문구를 강의 주제로 정한 이유는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기관이나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을 모집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오피스, 물류센터, 쇼핑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5년간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과 이력을 바탕으로 유학생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몇 가지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청년들이 가진 고민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비자 문제를 제외한다면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째는 진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취업. 졸업 후에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되지?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파트인 진로 문제부터 이야기해볼까 해요. 자, 많은 청년들이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10대, 20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 충분한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 중에 김미경 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확신하는 한편 진정한 그 분야의 프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15년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나이대에는 대부분 진로의 시작점이 막연하게 멋있고 괜찮아 보이는 직업, 또는 남들이 좋다는 직업, 돈 많이 준다는 직업,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막연한 시작점에서만 계속 안주하고 고민만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나이 40이 돼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일어나 걷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는가? 바로 여러분만의 고유의 스토리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쌓아나가며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슬슬 여러분 진로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스토리란 게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잠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장을 거치게 돼요. 학벌, 취업, 연애, 결혼 등 여러 시장에서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하나의 암묵적인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결함없는 완벽한 상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딘가 조금의 하자는 있죠.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가 혹할 만한 마케팅으로 상품을 매우 잘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 취업, 연애, 결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부족한 나 자신을 상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린 현재까지 쌓아온 스토리를 잘 다듬고 포장해서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올려야만 하죠. 그래야 상대 측에서 날 선택할 테니까요. 탄탄한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나의 강점을 모른다는 말이고, 따라서 상대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쌓아나가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전공법밖에 없어요.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발품을 팔고 그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와
생산적인 경험을 계속 창출해내야만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 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저의 경우 학창시절부터 어떻게 저만의 스토리를 쌓아왔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난 15년간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결코 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선배는 어떻게 이 경험들을 정립해왔고 또 그를 통해 어떤 강점을 얻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합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선배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엿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인 취업 파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유학을 선택했던 계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호텔리어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호텔 경영학과 지원율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평소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했고 남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성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막연하게 제게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이 아직 없으니 무작정 한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 교수님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조금 더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면 유학을 가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조언을 들은 이후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스위스의 한 호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사전 어학연수를 위해서 영국 에딘버러로 첫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생활비가 금세 바닥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주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경비만 들고 왔었거든요. 제가 유학을 했던 당시 환율이 1파운드에 2,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겠고 이왕 호텔 학교에 가는 거 미리 일을 경험해보자 해서 에딘버러에 있는 약 100여 군데 호텔을 돌면서 거짓 경력으로 포장된 이력서를 일일이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이 사실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라로 꾸며진 이력서를 만들어서 열심히 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메리엇 호텔 계열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이자 바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나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갔다 생각했는데도 정말이지 스코틀랜드 바람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초반에 어리버리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왕따라는 것을 당해봅니다. 아시안도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귀가 트이기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계속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다가가니 동료들도 마음을 열고 결국은 서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때 저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오기와 근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적성엔 너무 잘 맞았는데 호텔에 묵으시는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면서 세상엔 정말 많은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후 좀 더 넓은 옵션을 위해서 호텔 학교 대신 비즈니스 스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경영에서 호텔자만 뺀 거죠. 그런데 막상 또 비즈니스 스쿨에 와보니 옵션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졸업 전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자. 또 각기 다른 산업, 또 다양한 국가에서 인턴을 최소 3-4개는 해보자. 그러면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교과서로 배우는 공부와 사회 공부는 완전 별개니까요. 목표를 정한 이후부터 거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는 한편 4개 회사에서 인턴직으로 일했고 졸업 후에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 보험을 중개하고 심사하는 일을 하다가 부동산에 흥미를 느끼게 돼서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이르게 되었죠. 제가 이 경험들 가운데 어떤 강점을 얻게 되었고 어떤 가시적 성과를 이뤘는지 제가 쌓아온 스토리를 압축해 볼게요. 우선 제 모든 차후 경험들의 토대가 된 오기와 근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언제나 고객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부드러운 서비스 마인드를 익혔기 때문에 차후 다른 산업에서 일할 때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컨설팅 회사에서 참여했던 공정무역 프로젝트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유통업체 거래처를 뚫어야 했기 때문에 콜드콜, 콜드 이메일, PPT 스킬은 물론이고 많은 회사에서 거절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의 상품의 장점만 나열하기보다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는 법을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학생회 초창기 임원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며 팀워크와 리더십,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기본을 닦는 한편 임기 만료 시 학생회 재정의 170% 순이익을 내는데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시에 언제나 춤과 노래로 먼저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차후 고객을 접대하거나 각종 회사 행사 시에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죠. 그 다음 한국의 외국계 메르세데스 벤츠 IT팀과 대기업인 한화그룹 태양광 소재팀에서 인턴을 하면서 익혔던 점은 첫째는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전 부문에 걸쳐져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배웠고, 둘째는 상품의 판매 전략을 단계별로 기획하는 방법과 필요한 시장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노하우를 익히게 되죠. 자, 제가 만약 막연한 첫 시작점에서만 머물러서 고민만 하고 있었더라면 몰랐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턴직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디테일한 것에 매우 강한 한편 최전선에서 거래처를 상대하는 영업 관련 업무나 전사적인 전략을 분석하는 전략기획 부문에 매우 잘 맞는 사람이다 확신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거죠. 자,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에 걸쳐 기업보험을 중개하는 재보험 브로커라는 직업을 가진 한 영국 아저씨를 알게 되었고, 그분과의 연을 통해서 첫 직장으로 재보험 브로커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국내 건설사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필요한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 이런 기업보험의 중개를 주 업무로 담당하면서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고요. 간접적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직접 투자 업무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아이의 엄마가 토론토에서 박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 경력을 살려서 3개월간의 끊임없는 현직자 네트워킹 과정 이후 이곳 토론토에 소재한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사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부동산이란 업 자체가 정치, 사회, 경제, 법 모두가 혼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계약서 검토나 시장 경기의 흐름, 또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모델 작성 능력 등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차후 개인 사업에 대한 방향 역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경험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탄탄한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핵심 가치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목표는 그저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뒤를 돌아보기보단 계속 부딪히며 앞만 보고 달려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한편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모든 선택의 중심이 가족으로 변하게 되었죠. 자, 이 가족, 이 같은 핵심 가치관은 취업, 연애, 결혼 등 많은 시장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꿈꾸는지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주었고, 향후 많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고유 핵심 가치관을 모든 스토리 이전에 우선하신다면 실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현재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Connect the dots.
점들을 연결한다. 오늘의 점은 어제의 연장선에 있고 내일의 점은 오늘의 연장선에 있다. 자, 당장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들이 내 미래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의문을 품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가급적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것저것 부딪히고 무슨 경험이든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 각자 연결이 되어 지금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에 버릴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디 부딪히기 전에 겁먹거나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어르신들은 항상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다고. 자, 이처럼 겁없이 부딪히는 것과 실패에도 때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10대, 20대 때 가장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실패의 리스크 역시 훨씬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책임질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학부 시절이 여러분께 허락된 가장 소중한 실패의 시간이고 도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이 시간에 수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며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의 강점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갖춰진다면 취업시장에서도 언제나 기업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기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이성이 더 많이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리예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간다면 그렇게 갖춰진 본인의 경쟁력이야말로 본인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관을 지키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책임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로 탐색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취업 관련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